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제대로 된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다. 여보, 나 먼저 나갔다 올게.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다. 40년 동안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여보, 당신은 누구세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나는 김도연, 올해 70. 퇴직한 지 8년이 되었고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다. 감정 표현은 서툴렀고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에 5번도 하지 못했다. 아내 영숙이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난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연탄 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영숙이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했다. 나는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었다. 그래도 그 시절 우리는 자주 웃었다. 왜냐하면 서로밖에 없었으니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밥을 태웠다. 냄비를 올려두고 잊어버렸다. 며느리 이름을 헷갈렸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치매입니다. 그 순간 내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영숙이는 옆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내가 뭐 좀 깜빡하긴 하지.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영숙이가 물었다. 나 많이 아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나이 탓이래.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영숙이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우리 큰아들 이름을 모른다고 했다. 어느 날은 우리 집을 처음 와보는 집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누구세요? 그 질문을 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라고 말하면 그 말이 너무 멀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결혼 사진이 나왔다. 젊은 영숙이는 웃고 있었다. 나는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사진 속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몰랐던 사람이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 말이 왜 40년이 지나서야 나오는 걸까? 며칠 뒤 영숙이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불렀었다.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오빠, 오늘 장마야? 장마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래, 비 온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 1972년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영숙아, 나는 내 남편 도연이다. 너는 나를 잊어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손이 떨렸다.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우리는 연탄방에서 살았고 너는 나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 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나는 표현을 못해서 미안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나는 그날 밤 2장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영숙이는 편지를 읽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다가 멈췄다. 이 사람 나 많이 사랑했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편지 속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편지를 썼다. 하루에 한 장.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야기.
첫 아이가 태어난 날 이야기, 비 오는 날 손을 잡았던 이야기, 영숙이는 매일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웃었다. 이 남자 참 괜찮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남자가 바로 나라고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영숙이가 물었다. 나 이 사람이랑 다시 결혼해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 믿어도 돼. 영숙이는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연애할래. 나는 그날 70세에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내 아내와.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앞으로 기억은 더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썼다. 더 많이 이야기했다. 더 많이 웃어주었다. 어느 저녁 영숙이는 조용히 말했다. 나 무서워. 나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기억할게. 그녀가 나를 잊어도 나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이는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멈췄다. 나를 보았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도연 씨? 심장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나 남편이지?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래 나야. 영숙이는 울면서 웃었다. 나 당신 안 잊고 싶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잊어도 돼. 내가 두 사람 몫으로 기억할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숙이는 다시 나를 모르는 얼굴로 돌아갔다. 아저씨, 물 좀 주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덜 아팠다. 조금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아버지, 이건 위험해요. 큰아들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다. 엄마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가스 켜놓고 잊어버리면 어쩌려고요. 나는 말했다. 내가 옆에 있잖아. 아버지도 일흔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늙지 않은 줄 알았다. 영숙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내 나이를 잊고 살았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요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돌봐줘요. 전문적으로.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다. 사랑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숙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가끔씩 잠꼬대를 했다. 오빠 나 여기 무서워. 나는 속삭였다. 안 무서워. 내가 있잖아. 하지만 정말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이는 또 편지를 읽었다. 이 남자 참 끈질기네. 나는 웃었다. 그래. 매일 편지 쓰네. 나 같은 여자 뭐가 좋다고. 나는 대답했다. 아마 평생 좋아했겠지. 영숙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나도 오늘 답장 써야겠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영숙이는 연필을 들었다. 손이 많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 느리게 써내려갔다. 도연 씨에게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혹시 내가 당신을 잊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병이 나쁜 거래요. 연필이 멈췄다. 그래도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저녁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결정하셔야 해요. 나는 물었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저도 무서워요. 엄마가 점점 사라지는 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강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다. 나도 무섭다. 아들은 처음 듣는다는 얼굴이었다. 나도 매일 무섭다. 내가 먼저 기억을 잃을까봐. 내가 먼저 쓰러질까봐.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날 밤 영숙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화장실에도 없고 방에도 없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영수가 밤거리로 뛰어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한참을 뛰다 골목 끝에서 그녀를 찾았다. 맨발이었다. 오빠, 집이 어디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기가 집이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나 길 잃었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이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영숙이 발을 씻겨주었다. 발이 너무 작았다. 이 발로 평생을 나 따라다녔구나. 미안하다. 나는 또 사과했다. 영숙이는 내 얼굴을 만지더니 말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나는 웃었다. 눈에 먼지 들어갔다. 며칠 뒤 나는 요양원을 보러 갔다. 깨끗했다. 직원들은 친절했다. 다른 어르신들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영숙이가 저 창가에 혼자 앉아 있을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는 것이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그녀가 대답한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 상상을 견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지를 또 썼다. 영수가, 혹시 내가 너를 낯선 곳에 두게 되더라도 그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약해서다.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갈게. 글을 쓰다 멈췄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영숙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 어디 안 보내지? 나는 놀랐다. 누가 그래? 그냥 꿈에서 들었어.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말했다. 안 보내. 그 한마디에 영숙이는 아이처럼 웃었다. 그럼 됐어. 하지만 며칠 뒤 일이 터졌다. 영숙이가 가스를 켜놓고 외출해버린 것이다.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했다.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나는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사랑만으로는 불을 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쓰지 못했다. 연필을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영숙이는 나를 보며 물었다. 오늘은 왜 편지 안 써? 나는 겨우 웃었다. 조금 피곤해서. 영숙이는 조용히 말했다. 나 때문에? 그 질문에 나는 무너졌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나 여기 있어도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결정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나는 말이 없었다. 영숙이는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우리 집 공기는 웃지 못했다. 며칠 전 영숙이는 또 길을 잃었다. 이번에는 경찰이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가 주소를 기억 못하셔서 그 말이 마치 판결문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 알아보자. 입 밖으로 꺼낸 순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입소 당일 아침 영숙이는 평소처럼 편지를 읽고 있었다. 이 남자 참 성실하네. 나는 웃었다. 그러게. 오늘 어디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조금 쉬러 가.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도 와? 나는 대답했다. 매일 갈게. 그 말이 약속이 되었다. 요양원 방은 생각보다 밝았다. 창문 옆 침대, 작은 서랍장, 하얀 이불. 영숙이는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여긴 호텔이야? 나는 억지로 웃었다. 비슷해.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다. 초기 치매이시면 적응이 빠르실 거예요. 적응.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영숙이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오빠, 나 금방 와. 그녀의 기억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금방. 거짓말이 입에 붙어갔다.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냈다. 영수가, 혹시 오늘 내가 집에 없더라도 버려진 거 아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눈에 안 보여도 항상 옆에 있다.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녀가 찾을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영숙이는 손을 흔들었다. 내일 또 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주저앉았다. 70년을 살며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대로 갔다. 영숙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를 보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했다. 나는 웃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어제 어떤 남자가 편지를 두고 갔어.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래요? 그 사람 나 많이 사랑했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나는 매일 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영숙이는 매번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를 맞았다. 자주 오시네요. 그러게요. 혹시 나 좋아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많이.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이 나이에? 이 나이라서. 어느 날 영숙이는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이 사람 너무 불쌍해. 왜요? 나를 잊어가는데도 매일 사랑한대.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나를 몰랐지만 내 마음은 이해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빈집에 혼자 앉았다. 식탁이 너무 컸다. 의자가 너무 많았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가 그대로였다. 영숙이가 없으니 집은 그냥 공간이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혹시 내가 먼저 무너질까봐.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잠깐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급히 달려갔다. 영숙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이 멍했다. 오늘은 계속 한 이름만 부르세요. 직원이 말했다. 도연 씨, 도연 씨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이름 누구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이는 나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다. 도연 씨 어디 갔어?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 아니야.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영숙이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다. 도연 씨, 나는 숨을 멈췄다.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눈물이 터졌다. 세월이 그랬지.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나 당신 안 잊으려고 매일 노력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잊어도 돼. 싫어. 그녀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나 당신이랑 더 연애하고 싶어.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영숙이는 다시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